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돈의 가치를 아십니까?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농부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명품 정장의 38살 재벌 임원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전화 한 통에 대기업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4년 11월 충남 예산군. 늦가을 바람이 황량한 논밭을 스치는 작은 마을 박수리. 3천억 원짜리 리조트 개발을 앞두고 단 한 사람, 75세 농부 강일권만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오만한 개발업체 임원 박재영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평생 흙이나 만지던 시골 노인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농부가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살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4시 충남 예산군 박수리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퍼졌습니다. 칼바람이 논두렁을 휘감는 11월의 새벽. 다른 집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마을 끝 낡은 기와집 한 채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일권, 75세.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구겨진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화를 신는 모습은 어느 시골 농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눈빛. 강일권은 투박한 손으로 낡은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만년필을 쥐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손. 지금은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돌보는 손이 되었습니다.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평의 농밭.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의 가치. 하지만 강일권에게 이곳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을 때 이 땅만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배추잎에 맺힌 서리를 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랐구나.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3일 전 손녀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23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의 유일한 혈육. 부모를 일찍 여윈 아이. 강일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 할아버지,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 아직 튼튼하다. 주말에 시간 나면 뵈러 갈게요. 그래.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 손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 친척 집을 전전하며 컸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 이 땅만큼은 꼭 지켜서 민서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수리, 인구 85명. 그중 70명이 60세 이상. 빈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남은 건 늙은이들과 추억뿐. 강일권은 이 풍경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으니까.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강영감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아내 장례식. 서울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국회의원들, 재벌 총수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강일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 걸어온 동반자,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3만 명의 직원, 67개 계열사, 30조 원의 자산. 그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강일권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며칠간 떠들썩했지만 이내 잊혔습니다. 대광그룹은 해체되었고 강일권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강일권은 박고랑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자 하나에 앉으면 수백억이 움직이던 시절, 전화 한 통이면 장관도 달려오던 시절, 그 모든 게 이제는 꿈 같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저 흙을 만지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개발회사가 이 일대를 통째로 사들여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 보상금도 파격적이라는 것,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평에 50만 원, 아니 80만 원까지 준다는 소문. 평생 농사 지어도 벌지 못할 돈. 하지만 강일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였으니까. 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으니까. 어제 저녁 이장 김상철이 찾아왔었습니다. 강 영감님, 내일 오후에 개발회사 사람들이 온답니다. 마을회관에서 설명해야 한다는데 꼭 좀 나오시오. 글쎄요, 이장님. 전 팔 생각 없으니. 그래도 일단 들어는 보시오. 다른 주민들도 다 온답니다. 강일권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그 시간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직 그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박수리 마을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붕. 검은색 벤츠 3대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의 바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군데군데 페인트 벗겨진 담벼락 사이로 그 차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풀을 뜯던 노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뭐고? 서울서 온 차 아이가? 개발회사 사람들 온다더니. 차들이 마을회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쨍.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구두가 먼지 쌓인 땅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곱게 펴진 바지, 맞춤 정장 재킷,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재영, 38세, 썬밸리 개발 전무이사.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마을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집들,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그 박수리. 뒤따라온 부하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예, 전무님. 이 마을 전체가 프로젝트 부지입니다. 박재영은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겠군.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는 이미 주민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 거액의 보상금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일권은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김상철이 그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감님, 저 사람들 보통 아니요. 조심하시오. 강일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입구로 들어서는 박재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영은 단상 위로 성큼 올라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썬밸리 개발 박재영 전무입니다. 박수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곳 박수리 일대 3만 평의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액 3천억 원. 완공 시 일자리 5천 개 창출. 웅성웅성.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 5천 명?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보상금은 1평당 50만 원입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5초 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만 원? 우리 집이 200평인데 그럼 1억이란 말이가? 세상에. 강일권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박재영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의 눈빛, 오만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재영은 주민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계약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개별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강일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재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뒤쪽 어르신. 강일권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젊은 양반, 한 가지 묻겠소. 만약 팔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실 건가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재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계약은 자유의사입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겁니다. 개인의 이기심으로 전체를 막아서는 안 되죠. 강일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기심이라. 흥미로운 표현이구려. 박재영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일권입니다. 강일권 씨,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아십니까? 1평에 50만 원이면 시세의 2배입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회관이 숨죽였습니다. 노골적인 무시. 하지만 강일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젊은 양반, 돈의 가치는 아오. 하지만 땅의 의미도 알고 있소. 이 땅은 제게 돈이 아니라 삶이요. 박재영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 황량한 논밭에서 무슨 삶을 사십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강일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박재영은 다른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번 개발로 박수리는 충남 최고의 관광지가 됩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한두 분의 고집 때문에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강일권에게로 향했습니다. 압박, 미묘한 분위기 변화. 이장 김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전무님, 저희도 개발은 찬성입니다만 각자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1평당 8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최종 제안입니다. 회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80만 원? 주민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일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재영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강일권 씨, 어떻습니까? 80만 원이면 2,000평에 16억입니다.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아닙니까? 강일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쿵. 보이지 않는 망치가 회관 바닥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박재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겠소. 내 땅은 파는 게 아니오. 박재영이 단상에서 내려와 강일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마루를 쿵쿵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16억을 거절하신다고요? 강일권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 눈빛에 박재영이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골 노인네가 뭘 안다고 이러십니까? 이 개발 안 되면 이 마을 완전히 망하는 거 아십니까? 그 책임 지실 겁니까? 강일권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기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양반, 나는 내 책임만 지면 돼요. 다른 분들 일은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요. 박재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 하지만 강일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소. 박재영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회관을 나섰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벤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엔진이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차들이 떠났습니다. 회관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민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영감님, 우리 때문에 미안하오. 강일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소. 각자 사정대로 하시오. 나는 내 길 갈 테니. 그는 회관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길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조용한 노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불러올 폭풍이 얼마나 거대할지.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밤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들 사이로 썬밸리 개발 본사 빌딩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30층 전무실. 박재영은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저 모든 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꿈꾸고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손목에 롤렉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800만 원짜리 시계.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산 리조트 프로젝트 수익률 분석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37%.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 수익 1,200억. 그리고 그의 성과급 12억. 하지만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사장. 썬밸리 개발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 38살. 이 기록을 세우면 40살 사장, 45살 회장까지 보였습니다. 박재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그가 직접 쓴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금박으로 새긴 글자. 나의 로드맵. 38살 부사장. 연봉 20억. 스톡옵션 50억. 40살 사장. 연봉 30억. 강남 펜트하우스. 45살 회장. 연봉 50억. 재계 서열 32.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완벽하게. 벽면에는 그의 MBA 학위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뉴욕대 MBA, 모든 자격증과 스펙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용산 재개발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200가구의 철거민, 완강한 저항, 언론의 비난. 하지만 박재영은 밀어붙였습니다.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사업이 안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 수익 800억, 그리고 그의 전무 승진.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전부였습니다. 딸랑.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선. 비서실. 전무님, 김 과장이 보고 올라갑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무님, 예산 프로젝트 현황 보고드립니다. 박재영은 회전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계약률은 95%입니다. 38가구 중 36가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가구는? 한 가구는 내일 계약 예정이고 한 가구는 말해. 강일권이라는 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의 턱이 실룩거렸습니다. 그 노인, 2000평 맞나? 예. 전체 부지의 핵심 위치입니다. 저희 설계상 그 땅이 없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쿵. 박재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위에 만년필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까짓 농부 하나를 왜 설득 못해? 저희가 80만 원까지 제시했는데도 80만 원? 100만 원 불러. 아니, 120만 원. 하지만 예산은 내가 알아서 해. 일단 계약부터 받아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 무조건 받아와. 기한은 이번 주까지야.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전무님. 나가봐. 문이 닫혔습니다. 박재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1월 22일. 빨간 동그라미.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7일 남았습니다. 7일 안에 모든 계약을 완료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사 12명 앞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프로젝트는 보류됩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 하지만 곧 손을 내렸습니다. 임원이 손톱을 물어뜯으면 안 되니까.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일권.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충남 예산군 박수리. 75세. 독거노인. 손녀 1명. 경제 상황 불명. 재산 논밭 2000평. 빚 없음. 특이사항 15년 전 서울에서 이주. 이전 직업 불명. 박재영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15년 전 서울에서 이주? 이전 직업 불명? 보통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 빚, 건강 문제. 하지만 이 노인은 기록이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수상하군. 그는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 차장 좀 올려보내. 5분 후 30대 후반의 날렵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재욱 차장. 박재영의 신복. 회색지대 업무 전담. 부르셨습니까? 강일권이라는 노인. 완전히 뒷조사해. 서울에 있을 때 뭐 했는지, 가족관계, 경제 상황, 약점. 모든 걸 파내. 알겠습니다. 기한은 3일. 신 차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전무님, 혹시 불법적인 방법도? 박재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법?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알아서 해. 돈은 아끼지 마. 신 차장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박재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빛들이 경쟁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천억짜리 프로젝트야. 일자리 5천 개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런데 노인 한 명 고집 때문에 이 모든 게 무너져도 되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늙은이들이 나라 발전을 막는 거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핏이 완벽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30대, 가장 완벽한 임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넌 틀리지 않았어. 넌 오라. 결과가 그걸 증명할 거야.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어딘가 텅 빈 차가운 눈빛. 밤 10시 건물 대부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30층 전무실만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재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다른 서류들 뒤에 숨겨둔 명함 한 장. 이철우 해결사. 2년 전 용산 프로젝트 때 썼던 사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사람. 회색지대를 넘나드는 사람. 박재영은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강일권, 당신이 포기하길 바라요. 안 그러면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명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0층에서 1층까지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박재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1층 로비.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박재영은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경비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 명품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밟으려는 늙은 농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만은 맹목입니다. 그리고 맹목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멈춥니다. 박재영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꿀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리 마을 곳곳에 붉은 현수막이 나타났습니다. 개발 반대 시 법적 조치 불사. 썬밸리 개발. 마을 입구, 회관 앞, 심지어 강일권의 집 담벼락 건너편 전봇대까지 마치 전쟁 선포문처럼 펄럭이는 현수막들.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 내용 증명 우편,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개발 지연에 따른 책임 추궁. 70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고급 승용차 세대가 마을 입구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압박, 보이지 않는 위협. 오전 10시, 이장 김상철이 강일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강 영감님,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어젯밤에 팔가구가 계약했소. 돈이 급한 사람들이라 말릴 수가 없었소. 강일권은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잘못 아니요.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영감님, 이제 영감님 땅만 남았소. 마을이 둘로 쪼개지고 있소. 계약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고 있소. 강일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손을 털며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님, 나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장이 강일권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오. 고맙소.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강일권은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호미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겨울, 경기도 평택, 대광그룹의 첫 공장 부지 협상장, 45세의 강일권은 20가구 농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아닌 단정한 양복, 거만한 태도가 아닌 겸손한 자세.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희가 감히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농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거절하면 어쩌실 겁니까? 강일권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억지로 내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제 신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20가구 모두가 자발적으로 계약했습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3배. 그리고 공장이 완공된 후 강일권은 농민들을 직원으로 우선 채용했습니다. 한 농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시니. 강일권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시 25년 전으로 1999년 봄 대광그룹 본사 회장실 공채 면접 결과 보고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전략기획팀 최종 합격자인데 스펙이 좀 약합니다. 지방대 출신이고. 서류를 넘기던 강일권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눈빛, 맑고 진지했습니다. 이 친구 면접 점수는 만점입니다. 하지만 학벌이. 강일권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합격시키시오.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 건 우리 회사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사한 청년 윤석호, 강일권의 곁에서 5년을 배웠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윤석호의 보고에 강일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호군, 숫자만 보지 말게. 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해. 직원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야. 함부로 자를 수 없네. 하지만 회장님, 경쟁사들은. 경쟁사 따라하면 우리도 경쟁사지.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야. 윤석호는 그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강일권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석호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딸랑.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서. 강일권은 흙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럼, 할아버지 튼튼하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알았다. 민서는 회사 일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저 이제 대리니까 후배들 가르치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 우리 민서 대견하다. 할아버지, 주말에 뵈러 가도 돼요? 보고 싶어요. 강일권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구나.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일권은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 이 땅은 민서에게 물려줄 거야. 할아버지가 남겨줄 마지막 유산. 오후 3시, 검은 벤츠 한 대가 강일권의 집 앞에 섰습니다. 박재영이 혼자 내렸습니다. 이번엔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습니다. 강일권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는 투박한 손. 박재영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조금의 부드러움을 섞었습니다.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젊은 양반 또 왔구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평당 100만 원, 총 20억입니다. 최종 제안입니다. 강일권은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양반, 내 대답은 변함없소. 박재영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일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땅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요. 자존심? 박재영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 평생 흙이나 만지던 분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쿵. 강일권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구시대 사람들이 나라 발전을 막는 겁니다. 손녀도 있다던데 그 아이 미래는 생각 안 하십니까? 20억이면 손녀 평생 먹고 살 돈인데. 강일권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깊고 강렬한 것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젊은 양반, 내일까지 대답하겠소. 오늘은 돌아가시오. 박재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흔들리는군.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현명한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만 남았습니다. 강일권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런 젊은이를 누가 저렇게 키웠을까?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15년 전 정리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수첩을 넘겼습니다. 손으로 쓴 전화번호들, 옛 동료들, 부하 직원들, 제자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윤석호, 이 친구,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5년이나 연락 안 했는데 나를 기억이나 할까?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 직전에 멈췄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 가르쳐야 해. 그게 나의 마지막 책임이야.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깨닫길. 클릭. 뚜루루루.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일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 청년이었습니다. 석호군, 나야. 강일권이네. 5초간의 정적.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침묵.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윤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5세 대기업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살 막내 직원으로 돌아간 듯한 떨리는 목소리. 그래,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회장님, 15년을 어디 계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윤석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안하네. 연락 없이 사라져서. 그보다 석호군, 자네 지금 어디서 일하나? 썬밸리 개발이라는 회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썬밸리 개발? 강일권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간 윤석호의 머리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썬밸리 개발, 예산 프로젝트, 박재영의 보고, 완강한 노인 1명, 쿵. 윤석호가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충남 예산군 박수리라는 곳이네. 박수리. 윤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곳에. 회장님, 혹시 저희 직원이 방문했습니까? 젊은 친구 하나 왔더군. 박재영이라고 하던가. 윤석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일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땅 팔라고 하더군. 처음엔 정중했는데 나중엔 좀 거칠어지더라고. 젊은이가 힘들가 봐. 거칠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부 주제에 구시대 사람 뭐 그런 말들. 손녀 미래도 생각하라는 둥. 별말을 다 하더군. 쿵. 윤석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쓰러졌습니다. 만년필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잘못 아니네. 그보다 석호군, 그 친구 자네가 가르친 사람인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뽑은 건 아니지만 제 책임입니다. 윤석호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네. 그 친구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교육이라니요? 강일권의 목소리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더군. 누가 가르쳐야지. 윤석호는 단번에 스승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가르침. 그것은 강일권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벌이 아닌 교육. 징계가 아닌 깨우침. 회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아니, 자네 바쁘지 않나? 회장님 앞에 바쁜 건 없습니다. 30분 내 출발하겠습니다. 윤석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석호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찾아 헤맸던 스승. 그분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모욕을 당했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께 배운 모든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윤석호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 깜짝 놀란 비서의 목소리. 예, 대표님. 지금 당장 박재영 전무 전화 연결.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대표님의 처음 보는 목소리.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빨리. 그리고 차 대기시켜. 예산으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호는 총무팀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팀장, 예산 프로젝트 전체 보고서 지금 즉시 내 메일로. 예, 지금요? 박재영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다 뽑아내. 5분 안에. 알겠습니다. 썬밸리 개발 본사 35층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비서들이 뛰어다니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봐. 무슨 일이지? 박재영 전무 관련인 것 같던데.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일식집. 박재영은 거래처 임원과 접대 중이었습니다. 고급 사케를 따르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붕.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윤석호 대표? 평소라면 반가운 이름. 하지만 지금은 왠지 불길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박재영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대표님. 박재영입니다. 윤석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박 전무, 지금 어디 있나? 회의 중입니다만. 당장 취소하고 회사로 와. 5분 안에 내 사무실 앞에 서 있어. 박재영이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와. 늦으면 징계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재영은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징계? 5분?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예산 프로젝트를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95% 완료. 문제될 게 없는데. 하지만 대표님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박재영은 서둘러 접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에서 회사까지 20분.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넥타이를 자꾸 매만졌습니다. 설마 그 노인이?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3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 두려움? 전무님,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 평소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오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재영은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윤석호의 목소리. 얼음장 같았습니다. 박재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석호는 책상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이었습니다. 박재영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박 전무, 예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 중인가? 박재영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95% 완료했습니다. 그 5%가 뭔가? 한 분이 계약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분에게 자네가 뭐라고 했나? 박재영의 목이 막혔습니다.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노인, 전화, 대표님의 분노, 정당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쾅! 윤석호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렸습니다. 이게 정당한 협상인가? 서류에는 박재영이 보낸 협박 문자, 현수막 사진, 내용 증명 사본이 전부 있었습니다. 농부 주제에 구시대 사람? 이게 우리 회사 방식인가? 박재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그분이 누구신지 아나? 박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 그냥 농부 아닙니까? 윤석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모욕한 그분은
내 인생의 은인이시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쿵. 박재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예. 강일권 회장. 대광그룹 창업주. 들어봤나? 박재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광그룹. 90년대 재벌. 15년 전 해체. 그 전설적인 회장이 지금 당장 예산으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 내가 직접 모시러 갈 거야. 자네도 따라와. 대표님, 그분이 대체 차 안에서 설명하지. 지금 5분 내로 주차장으로 내려와. 윤석호가 재킷을 입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뒷모습. 박재영은 그 자리에 선 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지금껏 밟고 올라온 모든 것. 성공의 사다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청. 그는 간신히 벽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비서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하고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1층 주차장. 윤석호는 이미 차에 타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재영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 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리고 윤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전무, 자네 인생이 오늘 바뀔 거야. 좋게든 나쁘게든. 박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폭풍의 눈으로. 오후 6시 박수리 마을 입구. 윤석호의 검은색 벤츠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낡은 지붕들과 구부정한 담벼락 사이로 그 차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쳐다봤습니다. 또 서울서 왔네. 이번엔 차가 더 좋은 것 봐선 더 큰 양반인가? 이장 김상철이 호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 영감님 댁에 무슨 일이요? 차가 강일권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쨍.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호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 고급 타이. 하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박재영이 내렸습니다. 아니, 내리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 문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괜찮나? 윤석호가 물었습니다. 박재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요? 아까 그 건방진 양반도 보이는데? 마당에서 강일권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밭일을 하다가 나온 모습. 윤석호와 강일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일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석호군, 왔구나. 회장님. 윤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재영은 그들 뒤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땅만 쳐다봤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 강 영감님을? 윤석호가 강일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m, 4m, 3m.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m.
윤석호가 강일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m, 4m, 3m.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m. 윤석호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턱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가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30도, 60도, 90도, 등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완벽한 최고의 예. 쿵. 보이지 않는 망치가 땅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대광그룹 전략기획팀 출신 윤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 썬밸리 개발 대표이사 윤석호.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은사이신 강일권 회장님께 인사 올립니다. 쿵. 박재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광그룹? 그 대광그룹? 이장 김상철의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쨍.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 영감님이 회장님? 주민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강일권 대광그룹.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흑수저에서 재벌까지 경영의 신화. 대광그룹 창업주 강일권 회장. 사모님 별세 후 은퇴. 2009년 12월 모든 직책 사임. 행방불명. 휴대폰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씩 보고 고개를 들어 강일권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강일권이 윤석호를 부축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게. 윤석호는 인사를 풀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뵙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시자 스승님이십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게나. 강일권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윤석호가 천천히 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박재영을 봤습니다. 박전무. 박재영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 저분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나? 박재영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윤석호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결례를 범했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강 영감님이 누구시기에? 윤석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영사의 전설이십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나라 경제를 이끄신 분입니다. 3만 명의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셨고 67개 기업을 키우셨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15년 동안 옆에 계셨는데. 박재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윤석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전무 회장님께 인사드려. 박재영이 비틀거리며 강일권에게 다가갔습니다. 3m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닿도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강일권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무릎 꿇은 박재영, 서 있는 강일권, 그 옆에 윤석호. 완벽한 권력의 역전. 마을 주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몰라봤네. 이장 김상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옆에 계셨는데
또 다른 주민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994년 대광전자 창업.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 2000년 직원 5,000명. 매출 1조. 2005년 30대 그룹 진입. 직원 2만 명. 2008년 최고의 해. 매출 15조. 직원 3만 명. 온정주의 경영. 단 한 명도 정리해고 안 했다. 사람을 살리는 경영. 2009년 12월. 사모님 별세 후 모든 건 내려놓고 은퇴.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강일권을 봤습니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부가 아니라 왕이셨구나. 강일권이 박재영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박재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젊은 친구 용서는 나중 문제고. 강일권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먼저 자네가 왜 그랬는지 들어야겠네. 윤석호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왕을 모시듯 강일권이 걸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기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윤석호가 따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맨 뒤에서 박재영이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 주민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 양반 누구한테 함부로 한 건지 이제야 알았겠구만. 또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진다고 무시했는데 그 손이 3만 명 먹여 살린 손이었구만.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몰라봤으니 할 말 없제. 강일권의 집 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강일권의 집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가르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젊은 양반 인생이 오늘 바뀌겠구만. 좋게든 나쁘게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시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씻어내는 정화하는 바람 같았습니다. 강일권의 집. 소박한 거실.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일권은 소파에, 윤석호는 옆에, 박재영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일권이 차를 내왔습니다. 투박한 찻잔. 윤석호와 박재영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마시게. 박재영은 감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마시라니까. 목마르겠네. 박재영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강일권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재영을 봤습니다. 오랜 침묵. 드디어 강일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이름이 뭐라 했나? 박재영입니다. 재영군. 강일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나? 박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강일권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숫자로 봤어. 농부, 노인, 장애물. 극복해야 할 변수로만 봤지. 박재영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찻잔 위로.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저마다 70년, 80년의 인생이 담긴 우주야. 그 우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박재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석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25년 전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일권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영군, 오늘 자네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거야. 석양의 마지막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가르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일권의 거실, 낡은 소파와 나무 탁자, 벽에 걸린 손녀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재영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일권이 찻잔을 박재영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마시게. 감히. 제가 마시라니까. 목마르겠네. 박재영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따뜻한 차. 하지만 그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강일권이 앉았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그리고 박재영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 침묵이 박재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떤 질책보다 무거운 침묵. 재영군. 강일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나? 박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숫자로 봤어. 농부, 노인, 장애물, 극복해야 할 변수. 박재영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저마다 70년, 80년의 인생이 담긴 우주지. 그 우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박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일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명문대 나왔다며? 성적도 좋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빠르게 승진했고 연봉도. 강일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성과지 성공이 아니야. 박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느냐야. 내가 3만 명 먹여 살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3만 가정이 웃을 수 있게 했다는 게 자랑이지. 강일권의 목소리에 깊이가 실렸습니다. 자네는 숫자는 채웠지만 사람은 버렸어. 박재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일권은 일어나 밭을 가리켰습니다. 저 밭 보이나? 2,000평이야. 서울 기준으론 엄청난 돈이지. 하지만 내겐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래.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의 마지막 증표지. 강일권이 다시 앉았습니다. 자네는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나? 남을 굴복시키는 힘? 박재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권력은 책임이야. 자네가 가진 전무라는 자리, 그건 특권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지. 박재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저는 평생 1등만 해왔습니다. 강일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배웠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괴물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윤석호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직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강일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석호군 잘못 아니야.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세상이 너무 빨라졌고 사람들이 조급해졌지. 숫자와 성과만 외치는 세상이 됐어. 윤석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길 잃는 젊은이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자네 잘못은 아니네. 박재영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마을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강일권이 박재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박재영이 강일권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강일권이 박재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 바꿀 수 있어. 오늘 깨달았으면 됐어. 재영군,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나? 박재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꼭 그러겠습니다. 약속하게.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이, 직급, 재산 상관없이 존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일권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됐어. 땅, 그건 원래 팔 생각 없었네. 하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바뀐다면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지. 박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회장님, 윤석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15년 만에 뵙게 돼서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나도 반갑네. 석호군 잘 컸더군. 대표까지 됐다니 자랑스럽네. 윤석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하게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일권이 윤석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 박재영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강일권의 창업 시절 이야기,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박재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든 오게. 이 할아버지 심심하거든. 윤석호가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밤 10시. 작별 인사. 박재영은 차에 타기 전 마을 사람들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강일권의 손 흔드는 모습. 박재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석호가 운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될 거야. 회장님이 자네를 믿으셨어.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엔 새로운 빛이 켜졌습니다. 강일권은 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다면 그것으로 됐어.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일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였습니다. 윤석호가 연락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포옹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썬밸리 개발은 새로운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일권의 땅을 제외한 친환경 리조트, 마을과 조화로운 개발. 주민들은 만족했습니다. 박재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손을 도왔습니다. 전무님 변하셨네요.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윤석호는 주말마다 스승을 찾아뵀습니다. 차를 마시며 경영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일권과 민서가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이 가장 행복하단다. 석양이 할아버지와 손녀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긴 숫자가 아니라
변화시킨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